자, 요거 3차시라고 올렸는데 복습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쭉 한번 복습 슬라이드로 올려둡니다. 자, 복습하세요. 자, 아마 이 부분 이제 쉽겠죠. 회계 기간을 1월 1일을 기초로 했다면 1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31일이 회계 기간 말이 되고 기초 기말이라 하고 이걸 결산일이라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에 이때가 기말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이때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다 했죠. 그래서 기초재무상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초가 되고 이게 기말이 되며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로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 회계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된다? 회계 순환 과정은 거래가 발생하면 분괴를 통해서 분괴점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정기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에 기입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하는 하나의 사이클을 가리켜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이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학습해야 될 것이 거래입니다. 자, 우리는 거래에서 출발을 합니다.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괴를 통해서 분괴장 기입하고 정기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정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거래는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오던 거래와 회계학상 거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특히 회계관리 2급에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상 거래가 되려면 우리가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정감을 가져오는 혹은 수익이나 비용의 발생을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으로 화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재, 자, 불이 나서 돈 100만 원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화재 손실이 되겠죠. 도난을 당했습니다. 누가 금을 100만 원치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겠죠. 분실, 그 다음에 대손. 대손은 내가 받을 게 있던 것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채권이 줄어들면서 채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지금요? 자, 내가 TV를 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놈이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0이 되었죠. 그러면 이 50만 원짜리 TV가 10년간 사용하고 나면 0원이 됩니다. 1년에 얼마씩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까? 예, 5만 원씩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니까 이 자산이 5만 원씩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 도난, 분실, 대손상각, 감가상각은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회계상
거대도 봅니다. 화재, 도남, 파송, 감가상각, 대손, 거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관습상에서 민법상에서 거대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게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추심어대는 거대가 성립되었다고 보지만은 이게 우리가 뭔가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전가를 자 주문했습니다. 거대는 성립되었지만 주문했다고 해서 뭔가 더 도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걸 거대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했다고 해서 자산이 들어오지 않죠. 내 상품을 맡겼다고 해서 내게 이걸 추탁받은 사람께 되지 않죠. 그래서 보관, 추심어대 똑같습니다. 이 추심어대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추심어대는 회계상 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대가 아니다면 우리가 분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분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추심어대는 회계상의 거대가 아닙니다. 분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 우리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거대가 발생하면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 기입하고 정기를 통해서 총계정원장에 기입하고 결산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자 거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회계학상 거대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정간 변화를 가져옵니다. 비용은 앞으로 expense라 해서 SE로 쓰고 수익은 R로 쓰겠습니다. revenue에서.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정간 변화를 가져오는 게 거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상 거대는 도난, 파손, 화재, 감가, 대손 같은 것들은 자산의 정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거대라고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관습에서는 거대라고 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관습상에서 거대라고 보지만은 회계학에서 거대도 안 보는 게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추심, 의대가 거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당 회계학상 거대는 모든 거대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대학 다닐 때는 이거를 전부 다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시지 마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 재무상태표를 가만히 보시면 차변에 뭐가 옵니까? 예, 자산이 오죠. 차변에 자산이 오니까 자산 증가는 어디 온다? 차변. 자산 감소는요? 대변. 부채는요? 예, 대변에 적혔죠. 그래서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요? 차변. 자, 자본은 어디 적힙니까? 재무상태표 우측 대변에 적혔죠. 그래서 대변의 자본 증가, 차변의 네, 자본 감소입니다.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들 보시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IS도 쓸게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이 오죠. 자,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수익 발생이 오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좌측의 요소들 뭐다 하는가 하니까 차변 요소, 우측의 요소들 우리가 대변 요소다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에서 모든 거대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야지만이 거대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들 회계관리나 혹은 FAT 시험을 치시면 이 문제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거대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자산 증가, 부채 감소, 거대가 성립합니까? 네, 안 하죠. 그러니까 항상 자산 증가, 대변은 한 개 이상이 한 개가 돼도 되고 두 개가 돼도 되고 세 개가 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차변과 대변이 합쳐져야지만이 거래가 성립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 없이 재무상태표 머릿속에 그린 그립니다. 좌측의 자산, 우측의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그린 그립니다. 차변의 자산, 대변의 자산의 비용, 대변의 수익으로 머릿속에 두시고 요 놈을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을 점선으로 처리했는데 요거는 발생이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용 발생 나중에 자본 증가도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크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비용 발생, 수익 발생은 뭔가 모르는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발생을 안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항상 동시에 동일한 금액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학의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야지만이 거래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복습을 한 3분 정도 하고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거래는 회계상 거래와 상관습상 거래가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인 거 화재, 도난, 파손, 대손, 강간은 회계상 거래라고 했었죠. 그리고 상관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보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했습니다.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추심 의뢰가 거래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인식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 배웠던 것이 거래의 8요소였습니다. 자, 차변 요소, 그 다음에 대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재무상태표에 차변의 자산은 어디로 간다? 차변의 자산이 증가가 오니까 차변의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반대편에 항상 회계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증가가 차변에 오면 감소 대변, 증가가 대변에 오면 감소는 차변에 옵니다. 감소. 그 다음에 부채는요, 대변에 적혔으니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본 대변에 적혀 있죠. 자본 증가 대변, 자본 감소 차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적혔습니다.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차변 요소, 요게 대변 요소에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고 해서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고 했었습니다. 8요소인데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비용의 소멸은 어디 오겠습니까? 네, 비용의 발생이 차변에 왔으니까 비용의 소멸은 대변에 오면 되겠죠? 예. 수익의 소멸은 어디 오겠습니까? 네, 수익의 발생이 차변에 왔기 때문에 수익의 소멸은 어디 온다? 대변에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걸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어떻게 된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야지만이 거래가 성립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 요소는 차변 요소끼리, 대변 요소는 대변 요소끼리 거래가 성립한다 안 한다? 예, 할 수 없다고 했었죠. 네, 자, 요 복습 잠깐 했고요. 자, 한번 보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서 거래가 성립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 요소가 결합되는데 여기서 복식 회계의 우리가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 회계를 둘로 나누면 단식 회계와 복식 회계로 나눈댔습니다. 단식 회계는 단순한 금전상의 수익과 지출, 그 다음에 채권 채무의 변동관계만을 나타낸 게 단식회계고 복식회계는 일정한 원리 원칙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일정한 원리 원칙이 뭐냐면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기본 원리.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지난주에 볼 때 우리가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좀 이상하죠? 우리가 좌측을 차변, 우측을 대변이다 했는데 요건 대차 평균의 원리랍니다. 그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좋기는 차대 평균의 원리 하면 좋겠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항상 같다는 게 대차 평균의 원리죠. 그래서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고, 자,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는 뭐다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보실 때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틀렸는 거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 대차 평균의 원리로 인해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 통제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익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뭔가 틀렸다는 거기 때문에 오류를 검증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있었고, 그래서 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왜 가능했는가 하면 우리가 거래의 판료소에 따라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서만이 거래가 성립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그러면 자, 우리가 상품이라는 자산 정가가 상품입니다. 그죠? 상품이라는 자산 정가가 10,000원. 자, 현금으로 구입하다.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대변의 10,000원이었죠. 그래서 항상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서 거래가 성립됩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자, 금액이 차변과 대변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분계를 배우고 오늘 분계를 배웁니다. 그죠? 전기를 배우더라도 이 금액은 항상 차변을 가고 이 금액은 대변을 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로 차변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계액이 같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래의 이중성이라 합니다. 즉, 모든 거래는 항상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하는 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거래의 이중성,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동일 금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가 가능하죠.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는 뭐다?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뭐다?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이며 대차 평균의 원리의 기본 요소가 거래의 이중성이 됩니다. 자,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읽어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금방금방 넘기지 마시고 스톱 하셨다가 한 3분 정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아, 참, 그리고 그 지난 차시에 제 얼굴이 좌측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얼굴 올리니까 동영상으로 바꾸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 얼굴을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 차시부터는 제 얼굴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의 절차에 따라서 연습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1월 3일 현금 2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고 했습니다. 자, 거래를 인식했죠. 현금 20만 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거래를 분석할까요? 자, 현금이 기업에 우리가 법인은 뭐라고요? 법으로 인격을 부여합니다. 기업 실체의 공준이라 해서 우리가
회계 다니는 기업이 됩니다. 자, 거래를 분석합니다. 자산이 들어갔겠죠. 기업에 자산이 들어갔고 출자가 했으니까 자본이 증가가 되었을 겁니다. 자, 자산 증가, 자본이 증가했는 거래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계정 과목을 결정을 해볼까요? 자, 자산이 증가되었는데 요 계정 과목은 뭐로요?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현금 정도로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놈들까지 합쳐서 이렇게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서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은 그냥 현금이라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의 계정 과목 출자했으니까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시다. 자, 차변과 대변을 결정할까요? 자, 차변에 현금이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오면 됩니까? 예, 자본금이 오면 될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금액을 결정합니다. 차변에 현금 얼마? 20만원. 대변에 자본금 20만원.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요거 메모해 두세요.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분계장에 기입해 봅니다.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현금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분계를 했더니 차변에 현금 20만원, 대변에 자본금 20만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보기 전에 한 번 더 봅니다. 자, 분계 예제 문제입니다.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풀도록 합시다. 3분 정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3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제하고 같이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차변에 기업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20만원 들어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출자에 영업을 개시했다 했습니다. 대변에 출자했으니까 뭐가 증가한다?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죠. 얼마? 20만원 증가하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상품 25만원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습니다. 차변에 어떻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25만원 증가했죠. 자, 대변에 25만원인데 이름을 줍니다.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기업에서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은행에 당좌 계좌를 설정합니다. 그죠? 요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당좌 계좌를 설정해서 돈을 줄 일이 있으면 이 기업은 수표를 발행합니다. 수표 발행하면 이 사람이 집에 갈 때 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겠죠. 자기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기 때문에 예금 잔고가 줄겠죠. 그래서 이때서는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자산인데 대변에 왔기 때문에 자산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현금보다는 수표도 수표도 입금했다, 수표도 지급했다는 게 더 자주 나옵니다.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뭐가 나온다? 대변에 당좌예금 오시면 됩니다. 자, 금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쉬운 거부터 볼까요? 대변에 현금 얼마요? 예, 20만원. 차변에 급여, 비용 발생이죠. 급여 얼마요? 20만원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비용 발생, 대변에 자산 감소가 되겠죠. 네 번째 볼까요? 상품을 팔았는데 뭐도 받았다? 상품을 팔았습니다. 뭐가 감소합니까? 기업에서 대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생기죠. 자산 증가인데 이름을 뭘로 주면 된다? 네, 좋습니다. 외상 매출금 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섯 번째,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빌렸습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30만원, 자산 증가 30만원. 대변에요. 빌렸다. 좋습니다. 차입금 3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놓고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5주차, 이제 6주차로 들어가죠. 6주차를 들어가는 시점에서 4주차를 다시 들어보니까 어때요? 훨씬 쉽죠? 훨씬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뭐 새로운 사람도 있을 건데, 아마 새롭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힘내시고 다음 주에 6주차로 들어갑니다. 6주차는 3개 25분 이상씩 3차씩 올려놓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